자, 매월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2페이지부터 나오는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세포를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보면 선생님 세포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요놈이 핵막이고 얘가 핵막이 되겠고, 핵 안쪽에 있는 요 공간이 핵이 될 거고, 핵 바깥쪽에 요 공간이 세포질이 됩니다. 요 놈이 바로 세포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포를 지금 엄청나게 큰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4분의 1만 그려 놓은 겁니다. 좀 세포 굉장히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먼저 세포 밖에서 어떤 명령 물질이 온다고 해봅시다. 어떤 단백질 좀 만들어줘 라고 세포 밖에서 어떤 명령이 들어왔을 때 이 안으로 이 명령이 막 쓱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신호가 왔을 때 핵까지 전달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핵에서는 그래? 점점점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핵부터 시작이 되는데, 핵에 있는 이 DNA, 빨간색으로 그린 게 DNA인데 이 DNA에는 이 세포가 발현할 수 있는 모든 단백질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점점점 단백질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놈이 바로 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해서 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RNA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핵에 있는 구멍을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요 구멍이 핵공입니다. 핵공을 통해서 RNA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포질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들이 존재하는데 요 놈들을 우리는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리보솜이 RNA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RNA를 스캔하게 되면 스캔과 동시에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단백질입니다. 자, 이때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50% 정도 공정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50% 정도까지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50%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핵막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 얘가 지금 소포체가 되는데 50% 정도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소포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RNA는 여전히 세포질 방향에 있게 되면서 안쪽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안에서 꼬이기도 해요. 막 이렇게 꼬이면서 100% 공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질 공간에서도 만들어지고 소포체 공간에서도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이 리보솜이 됩니다. RNA에 있는 정보를 스캔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신나게 이동을 해가지고 소포체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소포체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소낭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소낭 이후에 요 놈이 이제 골지체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골지체라고 하는 놈, 보통 이게 세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지체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이동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빠져나와서 또다시 소낭으로 이동을 합니다. 소낭으로 이동한 후 이제 밖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있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쭉 신호가 전달되게 되면 DNA부터 시작해서 RNA, 리보솜, 소포체, 소낭, 골지체, 소낭,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백질 분비 과정인데, 이 단백질 분비 과정을 왜 소개했냐면 이 과정에서 배우는 세포 속의 관들만 암기를 해도 우리가 반 정도
이상 세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DNA라고 하는 정보로부터 RNA라고 하는 정보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후에 얘가 이제 단백질이 생성되는 거고, 자, 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요 과정은 번역이라고 하는데, 요 두 과정은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특히 번역이라고 하는 걸 도와주는 애는 누구였죠? 예, 리보솜이라고 하는 아이가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 세포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자, DNA랑 RNA는 이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핵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RNA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번역이 먼저 세포질에서 50% 정도 완료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소포체로 달라붙어서 단백질이 100%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소낭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소낭을 거쳐서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 다시 소낭을 거쳐서 이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분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대한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부터 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핵. 자, 핵은 위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로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중막 구조고, 핵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핵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는 특징들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DNA가 있어가지고, DNA가 존재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여기에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무언가, 까만 무언가가 보이는데, 그놈이 바로 인입니다. 인. 자, 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 자, 인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리보솜 있었죠? 리보솜을 조립하는 장소가 됩니다. 리보솜. 조립 장소가 되고, 자, 리보솜의 재료가 rRNA와 단백질의 조합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 안에는 rRNA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막 구조가 아닙니다. 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무언가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무언가 모여 있어서 까맣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리보솜.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놈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얘는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해주는 소기관입니다. 세포 소기관이고, 합성이니까 물질 대사에서 동화와 이화를 따져본다면 얘는 동화 작용을 도와주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인과 마찬가지로 막구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막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소포체에 대해서 한번 배웁시다. 소포체. 자, 소포체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 첫 번째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동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합성하고 수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알다시피 또 이것도 동화작용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포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친 면 소포체가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매끈면 소포체가 됩니다.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보이는 소포체가 있고, 매끈매끈한 소포체가 있는데, 거친 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표면부에, 여기 표면부에 이렇게 댕글댕글 매달려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존재하는 애들을 거친 면 소포체라고 그러고, 반대로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리보솜은 아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친면 소포체에서는 뭘 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반대로 여기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은 할 수 없고, 여기서는 다양한 지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골지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골지체. 골지체에 대해서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다루는 것이 없는데, 여기 봤던 요 아까 골지체죠. 골지체는 단백질이나 혹은 지질 등등등등을 저장하고 저장하는 정도의 기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